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수능도 2주 미뤄지고 2021학년도 대입 일정도 조정됩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 없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민센터에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재원을 함께 마련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자체적으로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한 지자체도 난감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이나 나온 의정부 성모병원이 오늘 오전부터 폐쇄됩니다.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 아산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9살 어린이도 의정부 성모병원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 회원 3명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주빈은 변호인을 선임해 4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MBN이 한길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5%에 육박했습니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여야의 막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모든 학교가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으로 새 학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는 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전국 모든 초중고교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첫 개학일은 오는 4월 9일로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원격 수업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환자가 계속 느는 상황과 국민 70% 이상이 등교 개학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할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등교 시작일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에 향후 지역과 학교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과 출석 수업을 탄력적으로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본격적인 온라인 개학 준비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540만 명의 전국 초중고교생 중 스마트 기기가 없는 학생은 약 17만 명으로 파악된 상황. 교육부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부터 각 학교 등이 보유한 스마트 기기 28만 대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원격 수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감염 통제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이렇게 개학은 한다지만 학업이 밀리면서 2021학년도 대입 일정 조정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수능도 2주 연기돼 올해는 12월에 치러집니다. 이어서 정수정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은 12월 3일로 확정됐습니다. 11월 19일 예정보다 2주가 미뤄졌는데 수능뿐만 아니라 고3 1학기 학생부 마감도 16일 연기됐습니다. 수험생들은 불안합니다. 개학은 한 달 넘게 미뤄졌는데 수시에 필요한 1학기 성적은 9월 중순에 내야 하고 여름방학도 짧아져 정시 준비도 빠듯합니다. 솔직히 좀 불안해요. 딱 반반 생각하고 있어요. 대학교 일정 자체도 2주에서 3주 정도는 다 미뤄지는 거니까. 제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일선 학교에선 중간고사를 5월, 기말고사를 7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었지만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 이 일정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교실 수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을 평가해야 하는 학교도 고민이 많습니다. 5월 중간고사도 어렵지 않을까, 수년돼야 되지 않을까. 그 온라인 수업한 걸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어떻게 하든 아이들하고 이제 교실에서 수업하는 걸부터. 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 난이도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6월 모의평가라든지 9월 모의평가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반응이나 성적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난이도 유지될 수 있도록. 이미 학업 손실이 큰 상황에서 고3이 재수생보다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교육부는 대입 전형 일정 변경을 대학교육협의회에 요청하고 협의를 거쳐 이번 달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이나 나오면서 병원 전체가 오늘부터 폐쇄돼 모든 외래 진료가 중단됩니다.
보건당국은 의료진과 입원 환자를 비롯해 협력업체 직원까지 2,5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경기 의정부 성모병원이 오늘 오전 8시부터 오는 5일까지 폐쇄됩니다. 지난달 29일과 30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한 데 이어 어제 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추가 확진자들은 간호사 1명과 환자 2명, 간병인 4명과 미화원 1명입니다. 이들은 앞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여성 환자와 같은 8층 병동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8층에 입원했던 환자 1명이 확진이 되면서 8층 병동은 임시 폐쇄하였고, 방역당국은 8층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보름 동안 병원에 있었던 데 긴장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 집단 감염을 우려해 진단검사를 의료진과 직원, 입원 환자와 보호자 등 2,500여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17일 이후 퇴원한 환자들과 타 병원으로 전원한 환자까지 모두 자가격리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유일하게 권역 외상센터를 갖춘 성모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응급환자 이송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대구 제2미주병원과 대실 요양병원에서만 228명이 감염되면서 공기를 통한 감염이다, 외부 접촉이다 추측이 많았는데요. 보건당국은 외부인의 요양병원을 드나든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한 건물에 있는 대구 제2미주병원과 대실요양병원의 확진자는 모두 228명입니다. 집단 감염의 원인은 외부 감염원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대실요양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 외부인이 병원 7층을 드나든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후 이 외부인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외부인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또 다른 사람이 제2미주병원까지 전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확진되어진 분이 저희가 그 대실요양병원에 계속해서 드나들었던 저희가 정황을 파악했고, 이분들이 어떤 분들과 접촉했는지 몇 월 며칠 몇 번을 통해서 대실요양병원의 첫 확진자는 지난달 2일 증상이 나타나고 계속 근무를 하다 16일이 지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고 지자체도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입국자 2주 자가격리 조치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택에, 단기 체류 외국인은 별도 시설에 격리됩니다. 공항에서 자택이나 시설로 가는 도중에서의 2차 감염도 철저히 차단합니다.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만이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를 이용토록 하고 공항철도 이용은 제한할 계획입니다. 오는 5일부턴 자가격리 위반 시 한층 강화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유학생 등 해외 입국자가 늘고 있는 지자체도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경찰과 함께 매일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 점검을 합니다. 앞서 서울시는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3,000명의 자가격리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했습니다. MBN 뉴스 강용우입니다. 네, 4.15 총선이 정확히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정치권 소식 신동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 기자, 먼저 이 여론 동향부터 좀 살펴볼게요. 일단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었다면서요?
네, 저희 MBN이 한길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반응이 54.4%로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보다 12.1%포인트 앞섰습니다. 예.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0.1%, 미래통합당이 29.1%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실시했던 정당 지지율과 비교하면 민주당 후보는 당 지지율과 비슷한데 예. 통합당 후보는 당 지지율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또 비례 후보 정당 지지도에선 미래한국당이 26.1%, 더불어시민당 19.9%, 정의당 9.2%, 열린민주당 6.8%로 집계됐습니다. 여당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은 지금 현재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일단 이 내일부터가 사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인데 이 앞으로 기간을 어떻게 지내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 기간 안에 모든 게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각 당의 총선 전략들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비례대표 선거가 최대 승부처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공동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예. 이른바 더불어 마케팅입니다. 네. 반면에 열린민주당과는 계속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또 야권에서는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서울 그로울에서 통합당 김용태 후보와 무소속 강효식 후보가 단일화 경선을 치릅니다. 인천 서구을에선 통합당 박종진 후보와 무소속 이행숙 후보가 단일화 경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될 만한 사람에게 힘을 몰아주자 이런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다만 총선 투표용지 인쇄가 다음 주 월요일 4월 6일부터니까 모레까지는 단일화를 끝내야 합니다. 예. 뭐 이렇게 선거 전략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뭐 이 기간 안에 모든 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이 사실 뭐 막말이나 폭언 이런 걸로 논란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뭐 대통령의 교도소 이런 걸 거론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말씀하신 내용이 미래통합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옳은소리에서 이 문제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진행자가 정부의 비핵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교도소에서 무상급식을 먹이면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임기 끝나면 오랫동안 무상급식 먹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친환경. 어느 교도소든 친환경 무상급식이 공급되고 있으니까요. 또 문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나겠다고 말하는 게 옳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예. 미래통합당은 영상을 내리고 뒤늦게 외부 진행자의 실수지만 국민께 사과드린다면서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담은 문건을 배포한 걸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MBN 취재진이 입수한 민주당의 대비 문건을 보면 총선 대응 전략과 함께 황교안 망언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 또 황 대표를 향해서 박근혜 호위무사, 가짜뉴스의 공장장, 국민 공감제로 엘리트 등 원색적인 비난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 경위 파악을 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신경전이 이만큼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각 당의 총선을 앞두고 그야말로 총력전을 기울이는 모습인데 내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앞으로는 총선 분위기가 더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신동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이 대화방에 참여했던 유료 회원 3명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구속된 이후에도 관련 수사가 이어지자 이 압박감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박사방과 N번방 회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은 200만 명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여론의 부담을 느낀 박사방의 일부 유료 회원들이 선택한 건 결국 자수였습니다. 경찰은 어제까지 박사방의 유료 회원 3명이 자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박사방에 등장하는 닉네임 15,000개를 확보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심리적 압박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유료 회원으로 추정되는 한 40대 남성이 미안하다며 한강에 투신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재판에서 참작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자수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이용표 서울청장은 엄정 사법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경찰은 자수 여부와 관계없이 가담자 전원을 엄정 사법 처리한다는 목표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N번방 공범 한모 씨는 지난달 19일부터 어제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1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냈고 왓치맨도 재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성범죄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 중 진지한 반성과 소극 가담 등이 감경 요소로 돼 있어 반성문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새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조주빈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도 각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20여 명의 피해자 신원을 확인한 검찰은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미성년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앞서 세 차례 검찰 조사 모두 변호인 없이 나 홀로 조사를 받았던 조주빈. 어제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주빈은 새 변호인에게 내가 변호사라도 이 사건을 맡지 않겠지만 변호인 조력을 꼭 받고 싶으니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주빈의 변호인은 조주빈이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처벌도 각오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떠도는 일베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범행을 저지른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죄 수익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당한 1억 원 정도 수준이고 조주빈은 이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취득한 경위, 음란물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확한 범죄 수익 규모와 유료 회원, 전체 피해자 숫자 등은 파악 중인 가운데 경찰이 송치한 피해자 74명 중 지금까지 인적 사항이 확인된 건 20여 명, 이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주빈과 그 공범에게 범죄 단체 조직죄 적용이 가능한지, 암호화폐 등 범죄 수익을 몰수할 방안이 있는지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8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이탈리아에선 누적 사망자가 12,000여 명으로 집계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인명 참사란 탄식이 나왔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4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미국 내 누적 사망자는 총 3,4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중국을 제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이어 누적 사망자 수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도 18만 명을 넘어서며 세계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완만하게 증가하던 확진자 수는 지난달 21일 기점으로 매일 10,000명 전후로 폭증하며 누적 확진자가 곧 2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해 검사를 거의 하지 않다가 미국 내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되자 뒤늦게 검사량을 늘렸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탈리아에서도 800명이 넘는 신규 사망자가 발생하며 누적 사망자 수가 1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지에선 이번 사태를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재난 인명 피해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전역의 관청과 공공기관은 일제히 조기를 달며 희생자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Tutta l'Italia si stringe insieme per ricordare le vittime del Covid. Dobbiamo farcela per loro, affinché il loro sacrificio non sia stato vano.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과 주재원 500여 명이 오늘과 내일에 걸쳐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합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일본에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명을 넘었습니다. 일본의 누적 확진자 수가 3,0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곧 긴급 사태를 선언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의 벚꽃 명소로 꼽히는 우에노 공원. 관리자들이 통행 금지를 알리는 테이프를 설치하며 일부 도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앞서 도쿄도는 대책 회의를 열고
도내 82개 공원에서의 꽃놀이 자제 요청을 내렸습니다. わあ、びっくりです。なんか何が起こってるのかが分かってなくて。 어제 하루 일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30명. 지난 1월 16일 처음 감염자가 확인된 일본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크루즈선 내 집단 감염까지 더한 일본의 누적 확진자 수는 3,000명에 육박합니다. 도쿄도에서만 하루 기준 최다인 78명의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된 가운데 고이케 도쿄도지사는 어제 아베 총리를 만나 대응책을 협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이케 지사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긴급 사태 선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지난달 13일 총리가 긴급 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해 곧바로 발효된 가운데 일본이 긴급 사태 선언을 더는 미룰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뺑소니범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또 그 뺑소니범 친구는 또다시 자동차를 훔쳐서 사고를 내고 이런 무법질주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들의 나이는 모두 만 13세였습니다.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정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순찰차가 지나가고 잠시 뒤 다른 순찰차가 뒤따라갑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6시쯤 서울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사고를 내고 도망쳤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이 도로에서 도주하던 차량을 멈춰 세웠고 현장에서 달아나던 운전자와 동승자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니까 경찰이 조사하고 그러더라고. 문 열고 뭐 조사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운전자 A군의 나이는 놀랍게도 13살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동갑인 친구 B군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대전으로 갔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는데도 뺑소니를 쳤고 이들은 세종시에서 훔친 차량을 함께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후 A군은 서울에서 3번의 사고를 또 낸 뒤 붙잡힌 겁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만 14살 미만의 촉법 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군과 B군에 대해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처분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이유는 언제 어디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감염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인데요.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신기술을 잇따라 선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국내 중소기업이 내놓은 공기청정기입니다. 빛을 받아 유기물을 분해하는 광촉매 방식을 활용해 미세먼지 등이 물과 질소로 분해돼 공기가 정화됩니다. 필터로 걸러내는 수준이 아니라 인체에 무해한 물질로 바꿔주는 겁니다. 제한된 실험 환경에선 바이러스 제거도 인증받았습니다. 광촉매 방식은 이런 나쁜 물질들을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완전 분자거지와 다른 물질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세균의 온상으로 지목받는 스마트폰. 국내 중소기업이 여기에 착안해 기체가 발생하는 얇은 패치를 개발했습니다. 기체가 스마트폰을 상시적으로 소독하는 건데 미국과 중국, 중동 등에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카드 내부에서 기체를 발생시켜 살균력은 있지만 인체에 무해한 농도입니다. 전기 분해한 살균수가 나오는 정수기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30% 이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 속에 바이러스와 세균 잡는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대출 원리금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시중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도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는지 이기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베트남의 공장에서 의류를 생산해 미국과 스페인에 수출하는 한 중소기업. 올 들어 매출은 절반으로 줄었고 수출길이 막혀 결제 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지만 대출 원리금 상환일은 꼬박꼬박 돌아옵니다. 3월 초부터 제품을 납품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쪽에 결제 대금도 이제 2주 전부터는 완전히 끊긴 상태라서 대출 원리금 저희 상환은 매달 한 2억 가까이 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오늘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연매출 1억 원 이하는 신청만 하면 되고 1억 원이 넘으면 매출 자료로 피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개업해 매출 자료가 없으면 사실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등 입증 자료를 폭넓게 인정할 방침입니다. 은행권 대출은 물론 보험사 대출과 카드론도 일부 포함되는데 연체가 있으면 불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제외됩니다. 신용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중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도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연 1.5%로 3천만 원 한도로 빌릴 수 있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의 초저금리 대출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요즘 결혼식 앞둔 분들 고민이 많으시죠?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19로 결혼을 연기하라는 권고까지 했다는데요. 여기 기막힌 아이디어로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얻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갓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혼식은 아주 특별했다는데요. 코로나19로 사람들이 한데 모이기 어려워지자 신랑이 누구도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바로 결혼식을 SNS로 생중계하는 것. 비록 실제 하객은 하나도 없었지만 무려 2,800명의 온라인 하객들이 이들의 결혼식 생중계를 함께했다는데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은 만큼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자판기인데요. 요즘은 꽃 자판기, 초밥 자판기 등 별별 자판기가 다 있다고 하지만 이런 건 또 처음 보네요. 유리창 너머에 화장지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앞엔 마스크와 비누, 그리고 생마늘도 한 통 보이네요. 이게 무슨 조합인가 했더니 생필품 자판기였군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만 묶어 한 번에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의 손이 많이 닿는 버튼 소독은 철저히. 야외라 전염 가능성도 낮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으니 꽤 괜찮은 선택이겠는데요. 어제는 몸이 불편한 이웃을 위해 배달을 해주는 반려견 한 마리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애교는 없지만 꿋꿋이 제 갈 길 가는 이 친구 한번 만나보시죠. 미국 워싱턴 DC의 한 마을. 이곳 역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 중인데요. 사람들이 생필품을 쇼핑할 때조차 대면하는 것을 꺼리게 되면서 이 로봇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주문을 받아 로봇에 넣어주면 출발! 게다가 무료로 시범 운영 중인 이 서비스는 신속 정확한 배달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건강도 지키고 색다른 볼거리로 즐거움까지 주는 신통방통한 녀석이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달력 한 장이 더 넘어갔습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도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20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내일 아침에는 일부 지역에서 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바람이 건조해서 대기는 더 메말라가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청에서는 건조주의보가 수일째 발효 중인데요.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해지는 만큼 불씨 관리를 더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아침까지, 강원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산지에서는 오전부터 밤사이 오겠습니다. 양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고요. 강원 중북부 산지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 올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은 흐리다가 낮에 서해안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의 비는 아침에 먼저 그치겠습니다. 한편 출근길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서쪽 대부분의 지역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과 대구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단 오후부터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요. 체감 온도가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에는 크게 쌀쌀해질 텐데요. 낮에는 계속해 포근하기 때문에 큰 일교차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